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15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조금 상승했고요. 코스닥 거의 부합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FOMC 결과에 대해서 뭔가 경계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증시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해외 증시들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다우는 계속 그대로 멈춰 있는 모습이지만 나스닥은 야금야금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전고점에 좀 도달한 나스닥인데요. 자, 이대로 이 고점 돌파를 한 번 더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제 모두들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이 이제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이 국내 증시나 해외 증시로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나 이런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네,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올리기 전까지는 증시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모여있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위로 들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한번 힘만 좀 들어온다, 수급만 좀 들어와 준다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일봉이 이제 크게 상승한 이후에 거의 이제 두 달 이상, 세 달, 네 달 정도죠. 네 달 정도 횡보를 좀 했는데 이제는 좀 그 횡보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외국인 기관이 이틀 연속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가긴 했지만 내일 또 어떻게 이 FOMC 결과에 따라 수급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크게 변화 없이 1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포인트가 다시 한번 돌파가 가능할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주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향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이렇게 보합 정도로 마무리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고요. 어, 이제 해외 증시 선물을 보시면 아직까지 그 FOMC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방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는 또다시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외환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서 1118원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채권 수익률은 1.4%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크게 증시에 부담될 만한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올 것인지 거기에 주목을 하고 내일장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MC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아침에 기사가 좀 나오겠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해서 23,6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시간 외 가격은 23,500원으로 마무리 좀 했네요. 확실히 이제 전체적인 이 거래량이 좀 많이 죽어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고요. 시간의 거래뿐만이 아니고 이 전체 거래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00만 주까지 거의 1000만 주 아래로 거래량이 감소를 했고요. 차트로만 확인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점점 이제 감소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의미가 좀 있는 것은 이쯤에서 이제 자리를 좀 잡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라인을 그었던 요런 라인 정도 23,000 이 양봉 위로 자리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단까지 23,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자리를 좀 잡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와 엊그제 이 23,000원 라인을 깨고 더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의미 있게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시켜줬고요. 이렇게 꼬리를 두 번 정도 터치를 하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전에도 요 부근에서 좀 쉬어갔다가 올라갔다는 점에서 23,000원은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만 초반대로 더 떨어지면서 21선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이점에서 이제 자리를 좀 잡으면서 21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게 주산중공업에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하락세는 어느 정도 멎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고요. 거래량이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를 했을 때 다시 한번 거래가 실리는 그런 날이 필요하고요. 이전에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거래가 크게 상승 이후에 점진적으로 감소했을 때는 꾸준히 이제 거래량이 죽어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세로 바꾸기 위한 그 과정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처럼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700만 주 정도로 이제 1000만 주 아래로 거래가 죽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가 크게 실리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뭔가 깜짝 소식이 아니면 깜짝 수주 소식이 들린다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깜짝 소식이 없다면 이제 21선과 수렴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고요. 그 21선을 아래 위로 막 흔들면서 이제 61선 이런 자리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월 21일에 나올 수 있는 그 신주에 대해서 소화 물량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완벽하게 두산중공업을 신규 진입을 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기간은 사실 8월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단기간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크게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질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 그냥 파동을 타는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이제 10% 정도까지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굳이 이 두산중공업의 횡보 구간에 들어와서 차익을 얻으실 바에는 차라리 장기 투자로 그냥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은 이전에도 장기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월봉상으로 접근을 하시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네, 자리를 좀 잡고 몇 달 동안은 이 정도 라인에서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2차, 여차저차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이제 어떻게 그 거래량이 형성이 되고 주가가 형성이 될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주가 이제 6,600만 주가 나왔을 때 그 6,600만 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지 그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두산중공업은 당분간은 이렇게 횡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하락 추세보다는 이 정도 라인에서 23,000원을 아래 위로 두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는 기간이 이제 98,000주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52,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금융 투자 위주로 이 두산중공업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보험, 투신, 뭐 연기금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매도량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고요. 아직까지도 수급 자체는 막 그렇게 이제 좋진 않다. 외국인이 이제 실제로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어제도 매수했는데 오늘은 이제 얼마나 수급이 변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요. 네, 두산중공업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네, 1313만 주 정도로 네,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주 정도 17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가 감소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공매도 거래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공매도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 공매도 흐름도 어느 정도 멈추었다. 그래서 잔고가 이제 서서히 좀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감소가 했을 때 두산중공업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신주 상장에 대해서 신주 상장 이후에 그 공매도 잔고가 또 어떻게 될지 일단은 신주 물량에 대해서 주가가 하락한다고 예상을 한다면 공매도 상환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공매도를 남겨두었다 신주 상장 이후에 주가 조정이 좀 나온다면 그때 상환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복잡한 네, 대응 방법 다 필요 없이 그냥 장기 투자하시면 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종목이고 두산중공업은 네, 오래오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세는 대차장고가 좀 의미 있게 줄어들었죠. 5,800만 주, 5,860만 주로 줄어들었고요.
외국인 추정이 이제 4만 9천 주에서 17,000 주로 네, 조금 매수를 막판에 들어왔네요. 전일은 이제 2만 주 매수 정도에서 50만 주로 잡혔고, 그 전에도 한번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외국인 자체가 수급적으로는 조금 들어왔다. 오늘도 크게 매도는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 이제 공매도 잔고도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에서 23,000원 정도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재반등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용을 본다면 계속해서 상환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신규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 뭐가 신규가 들어오면 안 되게 되어 있나요? 일단 계속해서 상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6월 9일부터 신규 대차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상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적 분할과 뭐 흡수합병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한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공매도도 좀 상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공매도 수량은 점점 줄어들었고 공매도 비율은 5% 미만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 평균가는 23,000원 정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네, 아래 꼬리 달면서 반등을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라인을 좀 잡고 네, 5일선 아래 좀 저항을 받고 자리 잡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은 아직까지는 네, 하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다 확인을 해봤고 소식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중국은 이미 한수원 과 함께하지 못하고 미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한국이 이렇게 3파전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8조 체코 원전에 대해서 지금 뜨겁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원전 수주에는 청신호가 계속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경쟁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 건설 비용이 프랑스의 이제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서 이미 우위가 있다고 하고요. 체코 그 협회에서 우리나라의 비밀리에 이제 방문을 해서 원전 협력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UAE 거기 납품한 그 원전을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제 60유로고요. 네, 약 7조 8,700억 원에 이르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이 이제 미국과 한국, 프랑스 이렇게 3파전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네, 그래서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의 테멜린 지역에 각각 1000메가와트급 원전 한두 기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인데 이번에 이제 한 개 정도를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연내 입찰을 시작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2022년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보안 평가는 이제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게 이제 11월 달에 이 답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후부터 입찰을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리고 2022년 내년에 최종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요. 2029년에 착공하고 2036년에 완공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최종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선정되었을 때는 이미 두산중공업은 아주 크게 상승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뉴스가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지금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이 큰 비중을 가지고 크게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7월 이후에 신주 상장 소화한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을 때 신규 진입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크게 자세한 소식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찾아보시고요. 핵심 내용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입찰 가격에서 한수원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목에서는 이제 프랑스는 절반이라고 하죠. 네, 프랑스 7,809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킬로와트당 건설 비용이 아주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만 보면 이미 우리나라가 가장 싸고요. 네. 그 다음에 기술력도 사실 아주 좋거든요. 자, 그래서 한수원도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체코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고 정부도 수주 지원을 위해서 체코 정부와 고위급 회담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네, 체코 에너지 산업 연합회에서 한국으로 초청해서
이 연합회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원전 수주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전달을 했고요. 두코바니 원전에 사용할 모델인 한국 신형 원전 APR 1400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한기간 CPI에는 신고리 원전을 방문해서 건설 중인 5, 6호기와 현재 가동 중인 4, 5호기를 살폈다고 하고요. 2017년 10월에 이 APR 1400에 대해서 유럽 수출형 모델인 EU APR의 표준 설계에 대해서 유럽 사업자 요건 EUR 인증을 통과를 했고, 이 모델을 도코바니 원전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 여기 이 기사에 다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내년에 최종 입찰자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되었을 때 APR 1400에 대해서 건설을 할 것이고, 지금 가격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1등이다. 그래서 미국과 이제 협력을 한다고 했지만 체코 원전 수주에는 독자적으로 참여를 했고,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상 우위에 점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종 입찰자 선정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면 좋은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미 두산중공업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에는 이 원전 수주뿐만이 아니고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 그 다음에 가스터빈에 대해서도 내년에 이제 열병합 발전소에서 실증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소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올해 보았을 때 내년까지 가져가신다면 상당히 좋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면 종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전체적인 증시는 좀 내릴 수 있어도 이렇게 두산중공업에 관해서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아주 두산중공업만 올라가는 뭐 그런 현상이 다시 한번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소식 전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원전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